이 컨디션 광고, 애플 광고를 훔쳐서 만들었습니다. 애플 광고는 다릅니다. 메시지가 뇌에 바로 박히죠. 많은 사람이 이걸 엄청난 자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애플이 숨겨둔 아주 단순한 시각화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훔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숙취 해소제 광고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 전문가 한 명 없이 저 혼자 AI를 사용해서 완성됩니다. 핵심 원리를 분석하고 AI로 구현하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애플 광고를 뜯어봐야겠죠. 여러분은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구조를 보셔야 돼요. 밤길을 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뒤에는 거대한 괴물 꼬리 같은 게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큰일 난 상황이다. 주인공이 잡히나? 도망갈 수 있나? 바로 후킹이 되는 거죠. 심지어 연료 게이지가 바닥입니다. 급하게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죠. 바로 빌런의 등장입니다. 직원이 딴짓을 하면서 계산을 안 해주는 거죠. 여기서 감정이 확 바뀌어요. 공포에 짜증이 섞입니다.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바람 캐릭터죠. 주인공이 멈칫을 합니다. 밖은 위험하고 안에는 결제가 막혔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 순간의 마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폰을 듭니다. 단말기에 가까이 대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죠. 이때 시청자들 몸에서 느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아까 그 답답함이 한 번에 뚫리는 쾌감. 마지막으로 카운트 온 애플페이 슬로건이 크게 남습니다.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인지한 순간 이제 의미가 다시 보이죠. 아까 그 공룡은 진짜 공룡이라기보다 소비자들이 겪는 일상의 긴박한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한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계산대는 우리가 매일 겪는 지연과 막힘을 과장한 장치예요. 이런 과장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결제의 불편함을 강조한 거죠. 긴박함에 답답함까지 쌓아서 긴장을 유발한 채로 애플페이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카타르시스를 극대화시킵니다. 결국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애플페이는 결정적 순간에도 마찰 없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 메시지를 출근길에 담배 사러 갔는데 직원이 딴짓하고 결제가 오래 걸렸는데 이런 설명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일상의 불편함을 비현실적인 위기로 과장해서 대비를 키운 뒤 제품이 그걸 즉시 해결하는 장면으로 긴장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대체 이 비싼 애플의 공식을 우리가 파는 제품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로 핵심 원리에서 단어만 갈아 끼는 겁니다. 애플과 완전히 상반된 숙취 해소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렬하게 남는 짜증의 순간이 바로 회식 다음날 출근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상의 불편함을 숙취와 함께하는 출근 전 아침으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숙취와 함께하는 출근 전 아침을 비현실적인 위기로 키운 뒤 숙취 해소제가 그걸 즉시 해결하는 장면으로 긴장을 터뜨린다. 이제 이 공식을 AI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짜야겠죠.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제품 광고 스토리 써줘 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절대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페르소나와 맥락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니라 내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브랜드들에서 경력을 쌓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애플 광고에서 뽑은 공식을 적용해서 숙취 해소제 광고에 러프한 스토리를 기획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략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냥 요청하는 것보다는 훨씬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지만 그래도 첫 결과물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식상하거나 아니면 AI로 구현이 힘든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특정 키워드들만 참고해서 영감을 얻는 단계입니다. 저는 회식을 달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컨셉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업무 알림 이런 건 좀 유치하죠. 제가 원한 과장된 위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재난영화 느낌이 나도록 수정해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시청자들은 이게 광고인지 모르게 실제로 재난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의 원하는 부분을 쭉쭉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이제 큐시트를 제작해 줍니다. 이거는 실제 촬영할 때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을 건지 기획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제 촬영도 안 할 건데 큐시트가 왜 필요하냐 싶으시죠? 이게 바로 AI 영상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설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다 프롬프트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스토리에서 바로 프롬프트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수정 요청도 더 편하고
AI도 더 상세한 프롬프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초, 컷, 화면, 카메라 편집, SFX 음악으로 구성된 큐시트를 작성을 하고 해주면 이렇게 어떤 장면인지, 카메라 구도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운드는 어떻게 되는지 표 형식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프롬프트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사용해서 제작할 거니까 각 샷의 첫 프레임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큐시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거를 묘사하라고 한 후 이렇게 영어 프롬프트로 작성하라고 요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샷의 첫 프레임에 대한 아주 상세한 프롬프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제작해줘야겠죠. 저는 프리픽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노드 기반 서비스인데 보기엔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작업 속도가 한 10배는 빨라져요. 확대를 해보면 그냥 이 네모 하나하나가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나노바나나에 이 프롬프트를 넣고 생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첫 이미지를 생성할 건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스토리보드 형태의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낱장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리드 형태를 뽑으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지금 샷이 20개가 넘는데 나노바나나에서 하나하나 생성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장 한 장 무드나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한 7×4 정도로 세로로 쌓아서 생성을 하면 화질과 스토리 연속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이 프롬프트를 붙이고 아까 생성한 1번부터 4번 샷의 프롬프트를 모두 붙여넣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4컷 만화처럼 한 번에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같은 프롬프트에서 샷만 5번에서 8번의 내용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음 스토리보드를 별도로 생성을 하면 당연히 이 첫 번째 이미지의 주인공이나 환경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인풋 이미지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캐릭터와 무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이 설정 하나로 주인공의 얼굴, 분위기, 조명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 샷들의 스토리보드도 쭉쭉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품이 들어간 스토리보드에는 당연히 제품 이미지도 레퍼런스로 넣어줘야겠죠. 이제 스토리보드를 한 장씩 분리해서 업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챗GPT나 제미나이는 글로만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가 생성됐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노바나나가 프롬프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미지들을 1차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레임은 남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이 클로즈업된 장면이어야 되는데 배경이 벽이죠. 그래서 남자가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의 클로즈업이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로 넣으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바로 타이밍을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생성된 걸 보니까 남자가 눈을 뜨고 천장이 무너지는 데까지 벌써 8컷이나 썼더라고요. 이러면 초반에 다 이탈합니다. 아까 애플 광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전하다가 주유소 들어가서 계산대까지 쉴 틈 없이 몰아쳤죠. 초반 후킹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과감하게 다 자르세요. 남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뜨는 장면에서 바로 천장에 금이 가고 천장이 무너지는 장면, 이렇게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시청자가 하는 순간 이미 사건의 한가운데 있게 만드세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모두 수정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삭제하면서 쭉쭉 만들어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한 프레임을 쭉 나열해줍니다. 다음으로 영상 프롬프트를 뽑아줘야겠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이 좋은 게 어렵게 묘사할 필요 없이 그냥 피사체랑 카메라 움직임만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둔 양식에 정보를 넣고 생성을 누르면 프롬프트가 뽑힙니다. 이제 이거를 영상화를 해줘야겠죠. 아무 플랫폼에서 클링 2.6을 선택하고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넣고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사람 얼굴이 나오면 클링이 자꾸 억지로 대사를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No Dialogue, 그러니까 대화가 없게 하라고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프레임들도 쭉쭉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또 영상으로 만들다 보면 이미지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장이 무너지고 난 후 남자가 쓰러져 있는 이미지인데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 먼지가 자욱한 이전 샷에서 갑자기 먼지가 하나도 없는 샷으로 넘어가니까 시간이 점프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는 먼지를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해 가면서 모든 샷을 영상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화할 때
프롬프트 한 줄이 퀄리티를 가릅니다. 재난 상황인 앞부분은 핸드헬드 카메라 등의 프롬프트로 카메라를 마구 흔들어 주세요. 하지만 제품이 등장해서 해결하는 샷은 스태틱 카메라, 스무스 줌 등을 걸어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우리 제품을 사용하기 직전의 정적인 느낌의 대비, 이 움직임의 낙차가 커야 카타르시스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 첫 프레임만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장면인데 이상한 곳으로 간다거나 복도가 이상하게 생겼던가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랜덤 뽑기 하지 말고 마지막 프레임까지 직접 지정을 해주세요. 시작과 끝을 정해주면 AI는 그 사이만 체험하면 되니까 퀄리티가 급상승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도 환경과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후 클링 5.1 모델을 선택해서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으로 넣어주고 생성을 하면 내가 원하는 첫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 그 사이의 움직임, 주인공 얼굴까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음악입니다. 사운드가 영상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죠, 보통. 저는 모든 영상 클립을 이어 붙인 후 제미나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음향 전문가로 역할을 설정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 묘사를 수노에 넣고 생성한 음악을 영상 흐름에 맞춰 편집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플 원리를 훔쳐서 방구석에서 혼자 만든 숙취해소제 광고 어떻게 나왔는지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오늘 사용된 프리픽스 페이스 워크플로우는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후 링크가 만료되니 그 전까지 빠르게 복사해 가세요. 감사합니다.